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컬리지 학장 에론 선입니다. 20세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 미국과 소련의 갈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갈등은 세계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도 그 여파가 좀 남아있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냉전의 전개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 소비에트 러시아 공화국이 만들어지죠. 이후 1922년에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공식적으로 수립됩니다. 미국은 소련을 외교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미묘한 긴장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1939년 나치당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 군사적인 원조, 폴란드 분할 점령 등을 약속합니다. 조약 이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1941년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독일의 소련 침공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국을 형성하여 독일에 대항해서 협력하게 된 것이죠.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결국 1945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나라의 관계는 복잡 미묘하게 얽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요 전쟁터가 유럽이었기 때문에 소유럽 지역에서의 영토들이 대체적으로 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쟁터가 되지 않은 소련과 미국의 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를 흔들 만한 국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유럽 쪽 국가의 국력들이 상당 부분 소진되었지만 여기는 국력이 남아 있었던 거죠.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나서 양강국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체제가 이념이 너무 달랐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이었고요. 소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갈등은 결국 자국의 이익이 되는 우방 국가를 늘리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면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던 차에 그리스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 지원을 철회하면서 미국에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에서 영국이 철수를 하는 과정을 소련도 눈치를 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련도 그리스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의 공산주의 영향력이 조금씩 강해지자 1947년 3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라는 외교 원칙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인데 이 독트린 이후에 마셜 플랜이라는 계획이 발표되는데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자본주의 진영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대규모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했던 거죠.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의 경제적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안보와 방위 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1949년 4월 미국이 주도로 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결성되고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동맹이 강화됩니다. 밑에 사진을 좀 실어놨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독트린 이후에 머지않아서 마셜 플랜이 발표되면서 서유럽 국가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하겠다. 그래서 마셜 플랜에 따라서 원조된 어떤 물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식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주도로 자본주의 진영이 확산되고 있었다. 자, 이에 맞서 소련은
코민포름, 쉽게 말해서 공산당 정보국인데 러시아에 있었던 사회주의 혁명이 1920년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에 들어서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여러 군데에서 생깁니다. 그 공산당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메콘, 공산권 경제 상호 원조 회의입니다. 마셜 플랜에 대항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설립해서 공산주의 국가 간의 경제적 단결을 강화합니다. 소련도 공산주의 정권의 군사 동맹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입니다. 양강 구도에서 비슷한 형태로 서로 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에다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미국과 소련의 체제는 각각 자본주의 공산주의고, 영향력은 미국은 서유럽 중심, 소련 같은 경우는 동유럽 중심. 그다음 정치로서는 어떤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겠다. 그다음 소련 같은 경우는 코민포럼을 만들어서 공산당 중앙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 마셜 플랜, 코메콘, 군사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부릅니다. 소련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서로 굉장한 이념 간의 갈등들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서 전 세계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그 여파들에 대해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냉전의 여파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